언제부턴가 사람들 마음 단숨에 사로잡은 요즘 가장 핫한 이것. 커플 상담 같은 거 해주는 곳이어서 MBTI가 유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오게 됐어요. 20대 커플의 특별한 데이트 코스는요. 어쨌든 싸웠을 때 좀 잘 풀 수 있는 방법? MBTI면 어떤 거 나오세요? ESFJ요. 요즘 많이들 해요. 네. 남자분은요? 저 ESTJ요. 그게 어쩌면 두 분이 많이 싸우는, 왜냐면 여자분은 자기 감정,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에 대한 베이스를 두지만 남자분은 그냥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그냥 해소라는 데에만 분석과 이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만 봐요. 서로의 다른 점을 MBTI로 맞춰간다는 MZ세대들. 제가 너무 T라서 공감을 못하는데 여자친구는 좀 감정적이다 보니까 요즘 MBTI를 하면서 아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혈액형으로 물어보는 거야. MBTI로 물어보는 거야. 저 ISFJ. MBTI 뭐야? ENTJ. 네 개의 알파벳에 대한민국이 푹 빠졌습니다.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는 트렌드. 특히 2030 세대에서 MBTI 검사 경험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무엇이 이토록 열풍을 불러온 걸까요? 마케팅 시장 역시 취향 저격에 나선 MBTI. 네, 가입하신 회원분들이 예전에는 혈액형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MBTI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통 I 유형은 좀 내향적인 부분이 있고 호텔 내에서 객실 내부에서 이용하시는 혜택사항을 좀 더 선호하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구성한 거라서 알파벳 네 글자가 명함이 된 시대. 대체 MBTI의 열풍은 언제부터였을까? 스위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미국의 마이어스 브릭스라는 모녀가 1944년 만들었다는 MBTI. 한 개인의 타고난 경향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사물을 인식할 때 감각과 직관 중 무엇을 따르는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논리적 사고와 감정 중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 경향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네 가지의 지표를 조합하면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온다는 건데요. 궁금합니다. 정말 16가지 성격으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서로 안 지 1년째라는 20대 친구 둘을 만났습니다. MBTI의 네 가지 지표가 완전히 정반대인 두 사람. 완전 반대예요. 그렇네요. 과연 이들은 어떤 성향 차이를 보일까요? 사과 사진을 보고 떠오른 것을 적으시오. 사고 아니에요? 직관형과 감각형의 차이를 묻는 질문. 아니 그런데 한 친구의 답장성이 유독 길어집니다. 입 떡 벌어지게 만든 친구의 대답은요. 하나, 둘, 셋.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왜 생각하는지. 친구가 나 우울해서 염색했어 라고 한다면 무슨 색? 색상이 더 궁금한 사고형 친구와 위로가 더 먼저인 감정형 친구. 금요일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요일부터 시작할 건가요? 금요일에 시작하죠. 저희도 지금 금요일 하고 9시는 있는데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일의 능률이 좀 오르는 타입이어서. 네, 아니 제이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저는 이거예요. 해야 해요. 알파벳 네 글자가 나를 설명해주는 세상. 특히 MBTI는 MZ세대를 사로잡았는데요. 이 세대들은 워낙에 아이덴티티가 궁금한 세대입니다. 나를 알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지금 이 MBTI에서 좀 드러나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요. 포털 사이트의 월간 MBTI 검색량은 무려 97만을 넘기는데요. 그야말로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나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하게 되는 MBTI. 하지만 어느새 SNS에선 조금 다른 방향의 분석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몇몇 MBTI 유형은 마치 사회 부적응자처럼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본래 의미를 되새하고 각 성향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한 1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다들 아는 이제 대기업이었죠. 제가 디자인 분야다 보니까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보시다가 그 마지막에
혹시 MBTI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프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하는 유형은 뭔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채용 시장까지 등장하며 뜨거운 감자가 된 MBTI. 제출 서류, MBTI 테스트 결과. 여전히 취업 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젠 MBTI가 스펙이 된 겁니다. 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겠다고 답변을 이제 한 결과가 이제 MBTI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접을 볼 때 뭐 저는 외향적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성향 파악을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MBTI 검사지가 인재를 가려낼 수단이 될 수 있을까? 회사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꾸며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럴 수 있죠. 특정 업무에는 특정 성격의 MBTI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맞는다 이렇게는 그거는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실 MBTI 열풍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과거 긴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점성술, 사주, 별자리, 그리고 최근에는 혈액형별 심리학까지 같은 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도한 맹신은 과거부터 쭉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걸까? 우린 전문가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성격 검사를 진행한다고만 알린 후 약 15분간 실제 성격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 실험의 핵심, 전문가는 똑같은 내용의 결과지 5장을 준비하는데요. 이제 학생들 모두에게 같은 내용이 적힌 가짜 결과지를 나눠줄 예정. 당신은 종종 외향적이며 때때로 비판적일 때가 있다. 이때 결과지는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성격 묘사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 진짜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맞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첫 문장부터 아, 정확하세요. 퍼센트 일치하는 것 같아요. 85% 정도? 90% 이상? 저는 한 99%? 자, 이제 실험인 걸 밝힐 차례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와 한번 공유를 하면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동일한 내용의 성격 분석 검사 결과지 5장. 자신의 결과지를 옆 사람과 바꿔보게 합니다. 민망하네요. 왜 똑같지?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 아니 근데 너무 맞았는데. 아니 나는 둘째 주까지 서영이랑 나랑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똑같이 집단에서 이래서 비슷한 사람. 다시 읽어보니까 어때요? 읽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이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 인터뷰가 부끄러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것 같아가지고. 5명 모두 결과지와 자신의 성격이 일치하다고 확신했는데요. 왜일까? 반엄 효과라는 것은 좀 일반적이고 애매모호하면서 추상적인 표현들이 마치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을 반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MBTI는 자기보고식 심리검사 도구이기 때문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왜곡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것을 평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MBTI가 차별의 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과몰입을 피해야 할 이유. 제 MBTI를 대뜸 물어본 거는 짧은 시간 안에 저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래서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준비해서 갔는데 수많은 질문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서 하필 MBTI를 물어봤다? 그거는 그냥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은 그 노력했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시간을 부정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MBTI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아예 분류한 것을 박스화 시켜서 아예 사람들을 거기에 넣는 식의 해석들은 좀 위험할 수 있고, 그 개인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같이 이 유형을 좀 바라보시는 것이 가장 좀 바람직한 사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MBTI가 알 수 있을까요? 열풍이 역풍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맹신은 피해야겠습니다.